자, 안녕하세요. 지금 상원사 중창권선문이라고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월정사에서 석탑과 더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물이 월정사가 화재로 소실이 될 때도 이거를 그 어른들이 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월정사에 용선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 어첩을 보관하는 특수 건물, 그러니까 왕실과 관련된 그런 건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각자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모셨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국보 292호, 그 다음에 1464년인데 손으로 쓴 한글 중에는 네. 가장 오래된 이 상원사 중창권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널리 알린 사람은 추는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선생이 이걸 이제 월정사 와서 보고 이걸 이제 그 당시 불교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고 내용들을 쓰면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내용인즉슨 그래요. 상원사 그 당시 이제 화재로 소실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씨들의 특징이 종기가 있습니다. 전주 이씨 그 왕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족력 같은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조도 창병이 있었고 나중에 사도세자도 창병이 있고 그래서 뭐 온양행궁 뭐 이런 데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게 이제 정조죠. 창병이 죽냐 이렇게 사람들 자꾸 물어보는데요. 창병 죽어요. 창이 뭐라고 나오냐면 실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벼루만한 종기라고 나오거든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여드름 같은 데서도 짜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 땡땡 곱는 거. 그게 벼루만한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생기면 체온이 올라가지고 사람이 혼수 상태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씨 집안에 계속 그런 가족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결국 단종을 제끼고 계유정난으로 제끼고 왕이 오르잖아요. 그게 세조잖아요. 근데 올랐는데 전설에선 그래요. 단종 어머니가 현덕왕후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꿈에 나타나서 결국 단종이 그냥 상황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결국 죽잖아요. 영월에서 영월 장령포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단종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을 뱉었더니 그 뒤부터 창병이 생겼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단종이 그렇게 되는 걸 어머니가 보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우가 좀 맞는데 사실 뭐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조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창병이 아무튼 생긴 거예요. 창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도 이게 뭐 상태가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미대사가 이제 세조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거든요. 괴 김수원의 형이 이 신미스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조 때 세 명의 화상이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신미스님하고 그 제자가 학렬학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조 삼화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분 중에서 이제 신미스님이 친하니까 임금님께서 아프시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원사가 지금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걸 중창을 하고 내가 중창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이 병 치료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원찰로 만들겠습니다. 임금님이 후원을 안 해줘도 내가 내 사비로라도 그 양반도 양반 출신이고 집안이 좋으니까 내가 사비로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저 어이를 줍니다. 저게 이제 저쪽에 모셔져 있는 피 묻은 적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병의 모습을 피 묻은 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물건을 줌으로 인해서 제주껏 화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아주 많은 분들의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화주 받으면서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세조 사인도 친필 사인이 여기 있어요. 조선왕 이유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불제자 딱 써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조선왕 이유. 조선 임금들은 임금이 안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임금이 될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이름이 두 글자고 나머지 임금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 글자예요. 그래서 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임금 될지 몰랐던 거죠. 이방원,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뭐 태조 이성계 이런 분들은 다 역성해가지고 임금이 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몰랐던 거 그 뒤부터는 전부 다 한 글자거든요. 세조 이름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다가 사인하고 왕실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이름은 볼 수 있어도,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 당서열이에요. 아, 그래서 1위가 하동부원군 정인지예요. 하동부원군 정인지.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저기 신숙주가 나옵니다. 서열 3위. 2위가 정창소. 네. 서열 3위가 신숙주예요. 신숙주 사인도 저기 나오거든요. 한 명의 사인 재밌습니다. 한 명의 사인. 딴 사람들은 한 글자씩 쓰는데 한 명에는 서열 4위가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조하면 한 명의가 최고 실권자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상태는 이때는 또 약간 상황이 달랐던 거야.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이게 당서열이고, 이제 돈 낸 사람들은 전부 밑에다가 돈 내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불사에 불사금 내고. 사인 없는 사람들이 있어. 네. 강성군 신함서 뭐 그런 것도 없고. 몇 명 있어요. 몇 명. 네네. 뭐 서원군 뭐. 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불사에 동참 안 한 사람. 이름을 써놓고 불사하라고 했는데 동참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은 사인이 없다. 일률적으로 썼고 이제 이제 그거를 저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권선을 받은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뭐 유생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 이제 임금 그거니까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인 없다. 그때 얼마가 됐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천억 정도. 그걸 가지고 상원사를 다 중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글이 이게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세조랑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죠. 저기 보은의 법주사 정의품송. 네. 정의품송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기는 잘. 그게 세조가 그쪽으로 이제 그 복천사 쪽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천사가 신미스님 절이니까 복천사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 가마를 연이라고 하잖아요. 가마를 이렇게 모시고 가마로 이제 들고 가는데 소나무가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가지가. 네. 그래서 야, 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소나무가 팔을 들었대. 네. 그게 그 영화에 정의품송이야. 나오지 않아요? 영화에도 나옵니다. 네, 그게 정의품송이야. 그래서 그 나무에게 품위를 줘서 그렇죠. 이품 품계를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급 품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사실 시조는 진시황 때 태산을 갔다가 진시황이 태산에 봉선하러 갔다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비가 막 오니까 그 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다 하면서 그걸 이제 대부 벼슬을 줍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임금인 것을 왕위를 찬탄했지만 내가 임금인 것을 자연이 인정했다. 자연이 나를 인정해줬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한글로 써 있습니다. 뭐 읽으면 됩니다. 우리 성상이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내가 찬탈한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봐봐요. 자연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쪽 주장은 뭐냐면 천명을 받은 거예요. 하늘 자체가 그냥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제 한 명만 인정을 해주면 되냐면 불교가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게 상원사의 문수동자가 등 밀어주는 사건이에요. 이 세 개가 딱 되면 하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연이 나를 인정해주고 불보살이 나를 인정해줬어. 그러면 누가 왕이다? 나는 정통 왕이다. 이걸 이제 정통성 어떻게든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연들이 쭉 있고 여기 비구니 스님도 동참하고 왕실 여성들도 동참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한글을 보면 되게 잘 썼어요. 네, 제가 이게 정말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집행한 거는 항렬 스님이 이제 상원사 중창을 주도했었고 결국 상원사 낙성식 때 이제 상원사 중건 낙성식 때 세조가 이쪽으로 순행을 오죠. 그 실록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산에 갔다가 낙산사 들렸다가 고성 온천이 또 있어요. 그쪽에 온천도 이제 하고 당신이 창병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여기 와서 만가봉 있는 데서 나중에 특별시도 펼치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성식에 테이프도 끊고 그래서 금강산에서는 법기보살을 봤다. 단물관보살을 친견했다. 그래서 이
이 어첩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상원사 문수동자상, 그 다음에 상원사 나중에 복장유물, 네. 문수동자상에 나오는 복장유물도 보물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연결돼 있는 네. 하나의 세트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문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스님,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종이로 이렇게 위에 붙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빨간 종이들은 과연 뭔가요? 지금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 네, 큰 네, 도장. 네. 저 도장에 어떻게 보면 원재료가 저 도장밥, 이제 네. 주사로다가 보통 찍거든요. 저 시절에는. 그래서 찍는데 왕실 관련된 이름이 쓰여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대부분 왕실 어른들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왕의 이름이나 그렇지, 그 그렇지. 관련된 분의 이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격식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있어 보이게가 아니고 존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앞에는 지금 다 이게 왕실 계열들 그래서 뭐 의숙공주라든지 저기 세자든지 뭐 이렇게 그때 세자도 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이제 부인이네요. 네. 자성왕비 윤씨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 부인 도장이 아주 이쁘네. 네. 저 고양이 전설 아시죠? 네, 네. 저 상원사 고양이 전설. 네, 네. 그거 지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 세조가 그 문수전이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앞에서 자꾸 그 세조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잡는데 그 고양이가 뭐 때문에 잡냐 해서 이상하다. 고양이가 과연 영물처럼 보여서 이렇게 자꾸 못 들어가게 하니까 호위무사들한테 그 과연 안에 뭐가 있냐 좀 점검 좀 해보라 하니까 안에 자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상원사 고양이가 가면 이제 고양이상을 모셔놓았다. 세조의 목숨을 구했다. 네네네. 이래서 고양이상을 모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읽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때문에 의심스러웠나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공사 책임자이고 그 당시 행사 준비자였었던 항렬 스님이 무사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고양이 상에 대한 근거 같은 거 없나요? 고양이 상이 아니고 그걸 원래 사자 이렇게 스님 그 대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큰 이렇게 식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왕궁이라든지 네네네. 이렇게 큰 건물들은 다 사자를 암수 이렇게 놓잖아요. 네. 그래서 사자를 조각을 했는데 아니 사자를 안 본 사람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안 본 사람이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머리에 든 거를 그냥 얘기만 듣고 이렇게 뇌피셜로 조각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못 보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면 실제로 여기서는 낙성식이 아주 잘 이루어졌고 세조는 흡족하고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상이 생긴 걸 보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우리가 지금 요 상원사 중창권성은 지금 앞에 있는데 저게 이제 안에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맨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좀 이상한데 네. 스님이 뭘 좀 이렇게 진귀한 걸 저걸 꺼내 보여준다고. 네. 제가 상원사 중창 권서문 안에 똑같은 내용의 권서문 언박싱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권서문은 보면 여기서 보면 위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희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열면 이렇게 해서 쭉 권서문은 어떤 내용으로서 이게 권선을 하는가 해서 쭉쭉 읽어주시면. 네, 한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성상이 받자오자 동력 나라 다시 맹그렸다. 세조가 이제 자기가 왕위를 이렇게 양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천명을 받아서 실제로는 우리 성상께서 천명을 받아서 동방의 나라를 그러니까 조선을 다시 맹글었다. 다시 새롭게 했다. 그렇게 해서 예, 근데 그렇게. 한글 쓰고 여기 한문도 있고 그대로 똑같은 한문이 있고. 네, 여기는 네. 되게 재밌는 게 한문을 쓰고 한글을 이렇게 맞춰서 병렬해서 그러니까 한글의 위상이 처음 만들었을 때 놓게 책정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한문은 되게 잘 썼고 한글도 반듯하게 열심히 네. 쓰려고 노력했지만 약간 이제 덜 안정된 상태. 그래서 한글이 쭉 있고, 조선왕 여기도 네, 이렇게 보면 조선국왕 이육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 뒤에 보면 왕도 사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위에 여기 본 것처럼 이게 공양, 어떻게 공양했는가 다 써 있고, 이제 세자도 있고, 정빈, 한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있죠. 세자 이제. 네네. 이쭉 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왕실과 관련된 네. 사람들만 이렇게 가였던 거죠. 빨간 종이를 네. 붙여서 이쪽에 이거는 이제 공양하신 분들 거기에 명단이 이렇게 있겠죠. 네. 똑같이 네. 이윤해서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다 사인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없는 사인도 있어요. 네. 보면 이게 쭉 가다가 네 여기 보면 강성군 이게 한마디로 공당을 올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 공당 올리신 분에서 쭉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 이름도 있습니다. 이 여성 이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왕실 여성들도 들어왔고 비구니 네. 스님이 일반 비구니 스님이 아니고 왕실과 관련된 여성이 출가한.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중창 권선문 네, 언박싱을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